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은 보건교사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비만 예방 교육을 배워왔을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비만 예방 교육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건강한 신체상, 그것을 파헤쳐 보자입니다. 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목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비만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만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비만이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의 목차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건강한 신체상을 파악해보고, 두 번째로 비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심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의 목차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몸은 건강한 신체일지, 나의 신체 만족도는 과연 몇 점 정도일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학습지 1, 생각 열기입니다. 학습지 1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1.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를 점수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자신이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0점이 될 것이고요. 매우 만족한다면 100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다들 표현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다양하게 점수를 주었을 텐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몇 점을 주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신체 만족도에 대해 한번 그래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위 그래프는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것 같아요 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학생들이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소 30%, 약 3분의 1 정도가,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는 적지만 약 20%, 5분의 1 정도가 자신이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신체상이 어떤 것이길래 자신은 건강하지 않고 살이 찐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학습지 1번의 3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문항에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신체상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수업 전 칸에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신체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신체상은 이렇게 근육질 몸매, 튼튼한 몸매일지, 아니면 마른 몸매일지, 아니면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은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몸매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다들 한번 그려보았다면 마지막 수업 이후에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진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상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 신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로서 자신의 신체 부위와 기능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의 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경우 이렇게 몸매가 날씬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진 사람일까요?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튼튼하고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두 경우 모두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부러움에 행복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일을 하든 행복감을 느끼기 쉽고,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더욱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할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혹시나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서 새로운 과제에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욕적으로 접근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느낌, 의견, 생각을 표현하기 꺼려하고 질문하는 것 또한 주저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수용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표로 보니 매우 잘 구분이 되죠.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정신심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이 학교 부적응입니다. 자신이 뚱뚱하다거나 살이 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자신이 늘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성 두통이나 위염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외에도 우울감을 느끼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쌓이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 도전을 하지 않고 또한 도전을 하더라도 실패할 경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만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고 또한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을 살펴보게 되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3%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성적 압박, 우울증 등의 수치보다는 낮지만 외모 컴플렉스가 자존감을 낮추게 되어 우울증과 이로 인해 성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4.3%는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전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물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주, 흡연, 폭식,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극복할 방안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건강한 체중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분 전환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만의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활동지 2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동그라미에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건강하지 못한 신체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신심리적 문제점을 쭉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심리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글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학습지가 조금 더 꽉꽉 찰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큰 네모 테두리에는 비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적어보며 오늘 수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오늘 수업이 쭉 정리가 되었죠? 이렇게 끝내니 조금 아쉬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체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1번으로 돌아가서 활동지 1번의 3번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3번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신체상을 한번 수업 후 칸에 다시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체상을 다 그렸다면 수업 시작 시에 그린 건강한 신체상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점이 바뀐 것 같나요? 건강한 신체상은 자신을 아끼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과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 실천 계획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